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4일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고요. 연구실에 오늘 좀 늦게 나와서 지금 오후 7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잠깐 오늘 읽은 책에서 뭔가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최인철 교수님의 굿 라이프라는 책을 좀 다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품격 있는 삶에 대한 10가지를 공유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삶의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10가지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사는 거랑 돈을 잘 버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 건 다르고, 말을 하고 사는 거, 구글 번역기나 외국어처럼 하는 거랑 말을 상대의 관계나 마음을 살피면서 하는 것도 두 가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삶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저도 내년에 뭐를 내가 극복할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조금 더 삶의 기술을 연마할지 좀 초점이 잡힐 것 같아서 그래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이 뭐가 있냐 했더니 1번,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한대요. 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보통 좋아하는 일을 못하죠. 예, 저만 해도 이제 뉴욕의 그림으로 유명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좋아하는 일인데 얘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걔를 피했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이제 서강대에서 언론대학원으로 해서 이제 경희대 박사를 마쳤는데 이런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청춘기에 제가 이런 책이나 심리학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지금 잘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한 일이구나. 이 가치가 인간을 연구한 핵심적인 결과론이구나라고 하면 좋아하는 일을 좀 더 유지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잘하는 여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아함에 마음의 좋아함, 뭐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는 둘째 문제고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다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못하더라도 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지니고 있는 게 더욱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좋아하는 일을 더 잘 찾고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시도를 좀 해보자. 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전공의 영역 말고도 나답게 하는 좋아하는 일을 좀 찾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복한 사람의 삶의 기술은 뭐가 있냐면 되어야 하는 사람보다는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이거 굉장히 좀 애매하죠. 되어야 하는 사람보다는 되고 싶은 나를 본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should,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삶에서 나는 이거를 당위성 should를 want to,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볼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강의를 반드시 해야 하네? 라고 하면 강의가 너무 삶의 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나는 강의를 되게 잘하고 싶어. 잘하기를 원해. 이렇게. 강의를 해야만 하네라고 슈드가 되면 이게 압박감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슈드가 아니고 나는 더 좋은 강연자가 되고 싶어. 더 좋은 걸 나누고 싶어. 이런 능동적 마인드를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오히려 이거를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책을 보는 사람이 제 연구소를 하면서 운영이라는 거, 우리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그 다음에 밖에서 조직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협상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다는 게 운영이라는 업무가 책을 보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걔를 잘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언론대 출신이니까 이런 것도 잘하고 싶어. 운영이나 조직 관리, 조직 리더로서도 좋은 모습으로 이게
나의 이상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거를 발견해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되고 싶은 나를 want to, 내가 원하는 나를 좀 생각을 했더니 조금 더 연구실의 운영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졌고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제 한 분의 영역이 아니어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나갈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올해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거. 되어야 하는 머스트보다 되고 싶은 나를 바라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약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좀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잘나든 어쨌든 그거를 관계나 유대 관계로 바라보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나면 내가 이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보면 난 이게 못났어, 그래서 난 그 사람을 피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나보다 더 멋진 뭐 그녀가 있을 때 이걸 관계로 본다면 그 사람한테 받는 긍정적 에너지나 그 사람한테 본받을 점들을 배워가는 그런 관계와 유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내가 어떤 표현들을 비교로 하지 않았는데, 보통 표현이 비슷한데 열의 9은 비교로 받아들이지 않은데, 어떤 한 분 정도, 보통 그런 분들은 왜곡으로 인한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신 분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 남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를 그분은 다 비교로 느껴서 저와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관계나 유대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저랑 자꾸 비교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비교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저를 비교 대상자로 해서 제가 다시 그 표현들을 느껴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지 않는 것도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중에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 거래요. 관계의 힘을. 사실 어제 저희가 저희 주식회사에서, 저희 교육기관 연구소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노동조합 임원들과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라고 사각지대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인. 그래서 거기랑 저희랑 이제 MOU를 맺고 되게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연탄 봉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3,000장을 한 80명의 인원으로 연탄 봉사를 했고, 그 중에는 또 저희 연구소를 거쳐간, 아니면 저와 이제 친하신 대표님들이 한 7, 8명이 후원을 하셔서 이거를 이뤄냈는데, 이게 여기에서 4번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불행한 사람은 돈을 위주의 소비를 한대요, 일상을. 그러니까 TV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근데 행복한 사람은 책을 읽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좋은 관계의 만남을 지속하거나 해서 관계로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봉사라는 부분도 예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런 보이지 않는 관계에 힘을 주고 힘을 받고 하는 이 관계의 힘을 믿고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봉사하시는 분들 비슷하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를 빼놓고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내 존재감이나 내가 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어떤 건지를 예상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이제 미경 씨, 햇님 씨도 같은 취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MOU를 맺을 때 제가 제 지인들, 대표님들 말고 햇님 씨에게도 같이 하겠느냐 그래갖고 많이 끌려다니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돈의 힘보다 이제 관계의 힘을 찾아가고 믿는 능력이라고 해서, 제가 이 4번을 다시 발견했을 때 좀 기뻤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구나.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의 삶의 기술의 5번째는 많이 들여보셨을 거예요. 소유보다는 경험을 산대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가방을 안 사고요, 500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가는 거죠. 경험을 사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이거 다 돈 들거든요. 꽤나 잘 배울 때까지 돈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소비를 극대화하고 막 명품에 취했고 그런 소비적 경향이 강할수록 덜 행복한, 심리적으로 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심리학에서. 그리고 이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막 저도 했던 거예요. 최적의 가격을 발견하고, 여기보다 더 싼 데가 없는가, 최저가인데 뭐 더 싸게 살 시기는 없는가, 막 이런 거를 계속 탐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행복도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는 거, 단 얼마를 더 덜 지불해서 싸게 샀기 때문에 그걸 소유한다 보다는 지금 딱 그거를 빨리 사고 다른 경험을 조금 더 빠르게 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거, 그것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5만 원 덜 싸게 사지만 5만 원어치 나의 시간을 또 세이브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유보다는 경험을 산다, 소유보다 약간 시간의 개념을 산다, 이런 말하고도 비슷하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요거예요.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환경이 너무 갖춰진 거죠. 되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돈으로 내가 뭐든지 매기는 모든 행동의 기회비용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면 내가 10,000원 더 비싸게 사는 대신에 최저가를 살피려고 3일의 에너지를 쓰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개념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의 삶의 기술의 7번째는 걷거나 산책하거나 명상하고 여행합니다,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타인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근데 새로운 여행지에서 낯선 거를 받아들이고 자극을 받고 맛있는 걸 먹고 담소를 나누는 게 행복하다고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7번에 응축적으로 있는 거죠. 산책하고 몸을 움직이고 명상도 하고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는 홀로 있거나 고요한 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은 뭐 행복하려고 어떻게 하세요? 라고 특강 때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는 한 달에 2번 지인을 꼭 만나려고 노력하고요. 일주일에 3번은 뭐 30분 이상씩 운동하려고 노력하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인드 컨트롤로 뭐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걸 합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이게 들어있고, 9번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끼시지만 소소하게 여유 있게 책 보면서 커피 한 잔 카페 가서 마시는 오전 시간을 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을 하려면 지난번에 품격 있는 삶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금은 철학적인 난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일상을 뭐 하루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식구에게 되게 반갑게 맞이한다거나 수고했다고 하거나, 이런 거 다 소소함을 즐기는 거거든요. 혼자서 밥 먹어야 되는데 둘이 있으니까 뭐라도 끓여 먹은 게 더 기쁘고, 네, 기념일날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우리 기념일이니까 뭐 연어로 구워 먹을까, 뭐 이런 특별함으로 소소함이 포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하는 거, 이게 행복한 사람의 삶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군가와 뭐 연애를 할 때 소소한 즐거움을 잘 못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존중이나 저에 대한 소중함도 못 느낀다고 저는 경험상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 사람이 철학적인 걸 좀 고민을 하고 소소함의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소소한 거에 뭐 의미까지는 아니고 즐거움을 되게 많이 느낄 텐데, 뭐 여행을 가도 그닥 즐거워하지 않고, 뭐 같이 밥을 먹어도 그닥 즐거워하지 않고, 늘 사람이 영혼이 없는 것처럼 앉아있다? 그런 거 전 되게 오랫동안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소소함의 즐거움을 자주 발견하는 건 스스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타인과 만났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타자가 이제 잘 보이겠죠. 근데 제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그런 타자가 안 보이겠죠. 저 사람이 스스로 행복한지 안 한지 아예 발견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사람을 좀 분별하는 거에 좀 더 힘이 좀 생기고,
저 현상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의 삶의 기술 10번째는 비움으로 다시 채운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바빠서 여행도 못 가요. 가족도 못 챙겨요. 이러면 사실 그 사람이 노동자잖아요. 고급 노동자냐,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밸런스를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나, 그런 다시 오지 못할 추억을 쌓아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느낄 때도 되게 품격 있죠. 그리고도 행복한 삶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가족의 평안함이 없어요. 일을 잘 풀리고 있는 주변에 되게 직급 높은 분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아내를 가장 살갑고 가깝게 대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별로 행복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변에서 다 느낍니다. 그러면 뭔가 절름발이 같아요. 어디서 딴 데서 그 허한 마음을 좀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뭐 늘 회식을 좀 하자고 그러고 남긴다든지 다른 걸로 그냥 푸는 느낌? 그래서 그때 제가 품격 있는 삶에는 가정의 평화로움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10번에 있는 비움으로 채운다라는 의미가 내 거를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희생을 좀 내어주고 내 걸 뭔가 주고 희생을 하면 더 큰 가치를 얻는 거죠. 근데 내 희생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게 하나도 안 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희생이 없는 관계가 진중하다 여길 거며 희생이 없는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못 느끼죠.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우리는 상대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희생이에요. 그게 금전적 희생이든 아니면 내가 아플 때 나를 잘 보살펴 주든지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나를 잘 다독여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한 실수나 본인의 지인으로 한 실수를 잘 프로텍트하는 성숙한 마인드가 있든지 이런 희생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채움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움이란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자신을 조금 희생하고 대신에 우리 관계나 가족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신뢰를 채우는 행위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책에서는 이제 시간을 좀 내어주는 개념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어떤 시간을 내어주면 오히려 시간의 구획이나 그런 것들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히려 많아진다.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논문이 거기 책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시간을 더 쪼갰으면 더 다양한 경험으로 무언가를 더 다양하게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돈을 흘려보내면 오히려 그게 보상이 돼서 더 큰 돈이 들어올 수 있고 이제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어제 봉사를 할 때 후원금을 연탄 3,000장 이상 플러스 알파 후원금을 대표님들하고 모아서 전달을 일부 드렸고 또 일부 드릴 예정이지만 내가 이 정도 여유를 나눌 때가 맞나? 이런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진리값이잖아요. 좀 완전히 편할 때 봉사를 한다? 그럼 영영 못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40대는 되게 안정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40대 왔을 때, 또 40대도 또 밀려서 걷고 있고 뛰고 있어요. 50대 안 그러리란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결단을 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하고 결단을 딱 해서, 우리 연구소가 좀 더 나눔의 앞장을 쓰고 커뮤니케이션 계몽의 앞장을 쓸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더 주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다양한 미혼모를 돕는 관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연구와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들이 너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을 높이는 삶의 기술 10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가 약간 희생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되게 조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또 그렇게 데이터적 결과를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맞는 방향인가 보다라고 해서 조금 안도감이 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생각해보면 저도 살아오면서 대단한 그런 뭐 친구들끼리 파티하고 이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쉬면서 TV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요함이 불행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상의 고요함, 평온함이 불행이 없음도 엄청난 행복이구나 꼭 한번 느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누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행복을 위한 11가지의 활동이 있대요. 활동. 그래서 이 활동은 제가 뭐 내일 모레나 언제 한 번 더 찍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제 조만간에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